모의고사 6회 한글 6회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를 할 수 있다. 숨긴 파일에 대한 숨기기 및 모두 보기 등을 보기에서 설정할 수 있다. 모든 폴더 보기를 동일하게 하려면 각각의 폴더에서 따로 지정해야만 한다.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폴더 옵션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있잖아요. 이 파일 탐색기에 보기에 옵션에 보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폴더 옵션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 폴더 옵션 창에 한 번 클릭으로 열게 할 거냐, 두 번 클릭으로 열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파일을 있잖아, 이 폴더를 하면 새 창으로 폴더를 열 거냐,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 거냐, 이런 것들. 또 보기에 여기는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폴더들을 모든 폴더에 적용을 시킬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렇게 각각 따로 폴더를 설정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검색이라든지 검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폴더와 그 관리 이런 걸 설정하는 데가 바로 여기 그 폴더 옵션 창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폴더를 동일하게 하려면 모든 폴더의 적용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각각의 폴더를 따로 지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폴더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폴더에 적용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폴더들이 다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바탕 화면에서 컨트롤 ESC를 누른 경우 수행되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 상태에서요, 간단합니다. 바탕화면 상태에서 컨트롤 ESC를 눌러보면 뭐가 돼요? 시작 메뉴 누른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컨트롤 ESC가 시작 메뉴 바로가기 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어떤 프로그램 창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창을 종료하려면 Alt F4번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인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 할 때는 Shift F10번 키를 누르면 바로가기를 누르죠. 즉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을 누른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Shift F10번 이렇게 된다는 거고, 창 조절 메뉴를 나타나게 하려면 그 단축키 바로가기 키는 Al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창 조절 메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U 안에는 제어 장치와 연상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어 장치는 프로그램의 명령을 해독하고 각 장치를 보내고 처리하고 지시하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어 장치 여기에 속하고요. 연산 장치는 1 더하기 1 이런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장치가 연산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는 이제 명령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부호기, 명령 해독기, 이런 게 제어 장치부에 속하는 장치들이고요.
연산장치는 누상기, 가상기, 보수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연산장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수기는 연산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1, 2, 4번이 제어장치에 속하다. 정답은 3번이 구성요소가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포맷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 레이블, 파티션 제거, 파일 시스템 선택, 빠른 포맷 이런 것들이 포맷 대화 상자에 명령 설정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겠죠.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맞출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파티션입니다.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는 요즘에는 포맷이라는 명령 바로가기 키가 없습니다. 그 바로가기 메뉴에. 그렇지만은 H 즉 다른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드라이브가 이제 인식이 돼서 하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이라는 메뉴가 나오면 그 포맷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보면 그 드라이브 그 디스크의 저장 장치에 대한 용량이 보이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보이고 할당 크기 그 다음에 볼륨 레이블 즉 이름 정하기죠.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빠른 포맷 할 거냐 일반 포맷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곳이 바로 그 포맷에 대한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겁니다. 파티션이라는 것은 드라이브 하나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통 파티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하나에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눴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포맷을 하게 되는데 그 파티션을 나눌 때는 바로가기 포맷이라는 바로가기 그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냐면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 컴퓨터 관리의 디스크 관리 쪽에서 이렇게 파티션을 제거해서 또는 파티션을 나눠서 분할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컴퓨터 관리 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 대화 상자에서는 파티션은 제거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인터넷의 주소 체계 중 IPv4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자리를 점으로 구분한다. 각 자리는 0부터 256까지의 숫자를 사용한다. 네 자리로 구분되며 10진 숫자로 표현한다. 전체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IP 주소 즉 192.168.0.1 이게 10진수로 표현되어 있고 네 자리에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점으로 했었죠. 지금 제가 방금대로 162점, 168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0부터 255까지 해서 총 256개의 경우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4, 8, 16, 32, 64, 128, 256 그래서 2의 8승까지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해서 총 숫자는 256개가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55까지 숫자가 사용되는 거지 256번까지 사용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빼 끝번호가 255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크기에 따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즉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뭐죠? 네, 비트이죠. 정보를 표현하는 비트. 비트가 4개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 니블이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워드가 모여서 필드. 우리 엑셀에 이제 필드명 하잖아요. 그 항목처럼. 그리고 레코드가 되고요. 필드가 모여서, 그 다음에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 저장을 하죠. 그리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게 비트, 그 다음에 니블, 바이트, 워드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정보 표현을 최소 단위다 그러면 비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문자 표현 최소 단위다 그러면 바이트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컴퓨터 명령어 처리하는 단위 이럴 때는 16비트, 32비트 이런 것처럼 비트가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된다 이렇게 돼서 워드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는 워드 단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임시 인터넷 파일, 사용자 하지 않는 폰트 파일, 휴지통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예. 정답은 예. 폰트 파일은 디스크 정리 대상에 파일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하면 이런 파일들을 지워서 디스크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린다라는 게 전체 용량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파일들을 전부 다 지워가지고 사용 공간을 좀 늘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폰트 파일은 디스크 정리 대상에 속하지가 않죠. 만약에 폰트를 지우려면 굴림체 이런 것들을 지우려면 윈도우 폴더에 폰트 폴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폰트 폴더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악성 코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웜, 해킹, 스푸핑, 스파이웨어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웜입니다. 해킹 같은 것은 컴퓨터 시스템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거, 이걸 해킹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고요. 스푸핑은 어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보를 로그인이라든지 패스워드 이런 개인 정보를 갈취하는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스푸핑 또는 스니핑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스파이웨어는 예전에는 이제 애드웨어 비슷한 거였어요. 사용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애드웨어 이렇게 했죠. 우리가 요즘에는 애드웨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무료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지만은 일종의 광고를 강제적으로 보죠. 보고 싶지 않아도 보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스파이웨어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광고를 보죠. 그 휴대폰에 쓰이는 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다 하죠. 무료로 사용하면서 광고 한번 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돈 내고 영상을 본다라면 광고 안 보지만 돈 안 내고 무료로 여러분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를 한번 보고 영상을 보죠. 그런 게 다 이제 스파이웨어 일종입니다. 그래서 스파이웨어는
나쁨 쪽의 일종인 거고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광고성 프로그램 이런 걸 애드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번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럽트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죠. 예, 두 개 프로그램들이 뭐 충돌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키보드가 먹통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 근데 데드락 상태가 됩니다. 그 데드락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인터럽트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터럽트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뭐 인터럽트 루틴을 수행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외부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 전원 등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외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불법적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할 때 발생하는 트랩 이런 것들을 내부 인터럽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터럽트 내용이 아니라 내부 인터럽트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4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제어판에 있는 마우스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우스의 휠을 한 번 돌릴 때 스크롤 양을 변경한다, 마우스 드라이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마우스 포인트 이동을 설정할 수 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위치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마우스 속성이면 마우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마우스 속성창이죠. 거기에서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를, 즉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키패드 있잖아요. 이것을 마우스 움직이게끔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설정하는 게 마우스 속성창에서 하냐라는 겁니다. 할 수 없죠. 마우스 속성창에는 1번, 2번, 4번 같은 거는 설정할 수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속성창에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느냐? 이런 좀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접근성 센터, 제어판에 있는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을 해야 마우스 키패드를 누르면서 마우스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